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수 김돈곤입니다. 전국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는 시점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대면 브리핑을 갖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건립 예정지 토지 매입비와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비 지출과 관련해서 최근 일부 비열한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악의적 마타도어와 질 낮은 언론 프레이에 대한 청양군과 청양군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군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비리 일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등 300여 지방 공공기관 유일이 의미 있는 성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청양군의회 군정질의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억측과 흠집내기가 신상해야 할 본회의장과 군민의 눈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지난 13일 나인찬 군의원께서는 군정 질문을 빌미로 삼아 저와 행정을 상대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놨습니다. 그날 나 의원께서는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건립지 변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유자산 변경 계획이 부결되자 청양군은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당한 방법으로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지역 군민들을 선동하여 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의회에 주민들을 항의 방문하도록 부추겨 주민 여론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였다며 일방적인 자기 생각을 나열한 뒤에 군수의 관료주의적 아직과 독선의 진면모를 볼 수 있다는 등 막말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러고는 군수가 주민 사퇴를 시켜 군의회를 성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사주한 것처럼 공직사에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야만적 폭거를 통해 군의회를 농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나 의원께서는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청양군에서 영업보상 및 지작물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5억 7,900만 원을 지출했다면서 공직자는 물론 군수까지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해당 부지 토지주와 임차인의 사인간 분쟁에 대한 법원의 2018년 조정초서를 언급하면서 나 의원이 잘못된 이해와 착각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 의원의 독불장군 언행 때문에 우리 군민과 군의 명예는 형편없는 나락으로 추락했으며 적법한 행정 절차가 마치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인 듯 구미호 꼬랑지로 둔갑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나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 대한 기본적 상식조차도 갖추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제70조에서 취득하는 토지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75조에서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주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각각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주에게는 부동산
가격 고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건축물 등 물건을 소유한 건물주에게는 건축물, 임목, 공작물과 그 밖의 토지에 장착한 물건에 대해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 규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친 뒤에 토지주에게 18억 1723만 원을, 건물주에게는 5억 7,9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교육청 소유 사필지는 그에 앞서 2020년 11월 20일 13억 9,463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나영의 발언은 한마디로 자가 당착적이면서 혼자만의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나영께서 발언의 근거를 둔 법원의 조정 조서는 4인 간 임대차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을 보면 중요한 것은 보상 시점에서 영업을 했느냐 아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은 사실상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연장 계획을 처결해왔고 12월 30일 임대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설명을 하자면 법원의 조정조서 1항은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임대료 액수와 지급기한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임차 토지에 있는 건축물 철거와 원상 복구 후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4항은 3항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적시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나연께서는 군정 질의를 통해서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벽돌공단 대표에게 청양군에서 영업보상 및 지작물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5억 7천만 원을 지수했다면서 관련 공직자와 군수의 배임 책임을 운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배임이라는 말입니까?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르면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저와 공직자가 무슨 불법 행위를 했고 무슨 이익을 취했습니까? 그리고 제3자에게 무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습니까? 모함도 이런 모함이 없습니다. 뭔가 독한 냄새가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청양군에서 영업보상 및 지작물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5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나 의원의 이 발언 속에 얄팍하고 수준 낮은 그들만의 작전이 숨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민의 판단을 어지럽히는 이 발언의 이면에는 치명적이면서 전문성을 가장한 말소금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법에 따라 토지주에게 토지 매입비를, 건축주에게 건물 보상 및 이전비를 지출한 것뿐인데 나 의원께서는 마치 저와 우리 공직자가 토지 보상과 건축물 보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처럼 말재주를 동원하면서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훼손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나 의원 자신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엄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 의원께서 몰랐던 내용인지 알면서도 저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모르는 채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조정조서상 임대차 계약 만료 시한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이 조정조서제 사망에 따른 대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을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 법원 조정조서의 효력은 새로운 계획에 따라 사라진 것이고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어떤 발언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 우리 군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통해 토지주와 건물주에 대한 보상을 각각 진행하고 등기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도 나 의원은 여기에 큰 범죄 행위가 있는 듯한 발언을 일삼았으며 마치 공무원이나 군수가 임차인과 뒷거래를 했다는 듯 마구잡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나 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은 일부 인터넷 언론 매체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초래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 과정의 시점을 배제한 채 법원의 조정조서를 교모하게 짜깁게 하면서 기자 수첩이라는 형식 뒤에 숨어서 저에 대한 나 의원의 발언에도 없는 갖가지 악담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또한 이에 동조하면서 저에 대한 헐뜯기에 목숨을 건 세력들의 행태도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이 무슨 목적에서인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내용을 SNS를 통해서 퍼나르며 군수 폄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난창의 망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역 주민들을 선동하여 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게 하였고 여론과 지역 갈등을 조장했다면서 공직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폭거로 의회를 농락했다고 고함 지르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군민 여러분, 제가 언제 군민을 선동했습니까? 지난해 7월 50여 단체로 구성된 청양의 미래를 만드는 주민 모임이 4차례 집회를 자발적으로 개최하였고 현수막 또한 그분들이 자비로 게시한 것입니다. 7월 17일 문화원 사거리 촛불 집회에서는 무려 500여 명의 군민들이 모여서 중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과 가족문화센터, 평상학습관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군의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1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까지 재탕, 삼탕, 동업 반복으로 군민의 길을 어지럽히는 소리를 입 밖에 내는 저희가 뭔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들이 들려준 집단지성의 선한 목소리를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는 것이 나 의원의 수준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 1항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청양의 미래와 행복한 가족, 평상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적인 생각을 지닌 분들, 평화적 집단 행동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한 군민들에 대한 나 의원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군수의 선동에 따라 의회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군수의 부추김에 따라 의회를 항의 방문까지 한 꼭두가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어이없고 민망하면서도 치열한 인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관제대무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저는 누구에게도 집회 참여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누구에게도 그 집회를 참여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면 그들의 순수한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칫 제가 그런 말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집회에 참여했다면 오늘과 같은 지금과 같은 그들이 주장하는 관제대무라는 그러한 의혹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누구에게도 아무리 저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군민이 순수한 의견 표출을 훼손하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위를 군수로서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건립 대상자에 대한 토지 보상과 건축물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취득하는 토지 보상과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33조 건축물의 평가, 제45조 영업 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적용한 적법 절차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온 배임 의혹이나 일반적인 주장이 그 어느 과정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군민과 언론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원 조정과 추가 임대차 계약 등 모든 과정이 진행된 후에 2021년 5월 11일 토지를 상대로 청양읍 송방리 173-4번지 외에 두 빗지를 매입했고 5월 13일 임차인 상대로 부지 내 지작물 등의 취득과 손실보상 협약 계획을 체결한 데 이어서 10월 18일 지작물 철거 미이행 사실에 대한 임의 처리를 임차인에게 고지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7기 이후 충청남도가 신규로 추진한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충남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두 개 기관 모두를 유치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3,400이라는 공모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생기도록 했고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악질적인 움직임에는 조목조목 철저하게 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기다리는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 가족문화센터 논란 이전에 장애인 협안 건립과 청소년센터 설립 때에도 숱한 난관을 뚫어야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늦어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시설이 들어서기도 했으며 또한 이런 과정이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으로 우도되면서 행정 발전의 필수적인 군민들이 적극적인 행정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성취해내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인사를 겸해 공지사항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양읍 다목적 체육관에 설치하고 4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군민 건강에 이바지해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가동을 11월 1일부터 중단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0월 27일 현재 우리 군 1차 접종률은 86.6%, 2차까지 완료율은 80.7%에 이릅니다. 이분들 중에서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하신 분은 1차 25%, 2차 2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질병관리청의 판단과 운영 중지 시달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의 문을 닫고 이후에는 청양군 보건의료원과 군내 7개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간 위탁기관은 청양권 산서지역의 대정의원, 서울재통의원, 신세계의원, 우리 제1의원 김성우 의원과
정산권 산동지역의 정산의원과 현대의원입니다. 또한 18세 이상 미접종자,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소아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 여러분, 오늘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두가 창양 발전을 위한 충심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가족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임차인과 중국을 다녀온 후에 모종의 뭐가 있지 않느냐, 사업계획을 변경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간 거는요, 기업인 회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중국에서 우양냉동의 냉동 제품하고 한스텍의 그 화장품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군수님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당연히 제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임차인이 저는 오는지도 몰랐어요. 왜?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무로 간 거고. 난 공항에서 그 사람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럼 어디 여행 가고 그러면 모종에 다 뒷거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 조성 의원이 군민 혈세로 가짜 홍보를 업적으로 홍보했다고 합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산은 협의회 예산과 광의 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협의 예산은 나 의원이 주장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협의 예산입니다. 그러나 광의 예산은 민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어요.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이게 광의의 예산입니다. 또 설령 부풀려서 가짜 홍보를 했다 한다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해서 고발을 하든지 해야죠. 우리 선관위에 검토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가짜 홍보를 하는 게 가당한 얘기냐. 또 한 가지 있죠. 우리 장곡사에 공중 화장실 지은 것이 아방공이다, 혈세를 낭비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을회관에 화장실 짓는데 600만 원, 700만 원 평당 들어가는데 2,100만 원 들어갔다. 어떻게 마을회관 화장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냐. 저는 기자라면 전 지적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한옥으로 진 건축물이 과연 거기에 합당한 건물이냐, 이걸 먼저 물어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남의 집 옆에 그냥 네모반태는 테멘트로 화장실 짓듯이 그렇게 지을 수가 있냐. 그 장곡사라는 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그게 화장실이냐 건축물이냐, 이걸 먼저 짚어야 돼요. 아니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짚어야 되고, 그래 거기에 한옥 화장실을 짓는 것이 맞다, 그러면 한옥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그보다 더 그거를 초과해서 지었을 경우 그게 정말 국민 혈세를 낭비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참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부끄럽게 생각할 겁니다. 같은 기자라는 이름으로. 그렇지 않아요? 뭔가 팩트체크를 좀 제대로 하고, 그러고 양방에 행정집행부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균형 있게 기사를 써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나인찬원이나 일부 그런 세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냥 마타도어식으로 막 써대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게 언론의 역할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균형 있게 써야죠. 균형 있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문화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을 좀 정확히 보고 들여다보고 정말로 행정에서 법을 위반했냐 아니냐 그걸 짚어줘야죠. 법을 해버렸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또 고발하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응당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뒤에서 결탁을 했고 그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비를 주고 이전료를 줬다면 고발하는 게 맞잖아요. 왜 고발을 못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고발을 못합니까? 오늘도 내가 나인천 의원하고 조성우 그 기자라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에 참석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당당하면 왜 못합니까? 와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자 브리핑 내용이 잘못됐다면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당당해져라.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저는 이 가족문화센터 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저 부끄러운 짓 안 했습니다. 한치도 부끄러운 짓 한 거 없습니다. 국민한테 지탄받을 일, 비난받을 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의롭고 바르게 행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늘 국민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행정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행정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 제가 국민들의 군수를 믿지 못하고 행정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행정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까? 이거는 군정의 발목을 잡는 것 이상의 그거를 지나서 군수를 마치 죄인 취급,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의원으로서 또 언론이 할 일이냐.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런 세력들과 제가 타협하거나 절대 굴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언론인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지금 언론인 여러분이 이렇게 다 자리를 함께 했는데 무거운 말씀을 가지고 브리핑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쿠키뉴스 오명규 기자입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메시지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브리핑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다른 거에 관점을 보는 것보다 임차인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그때 면접고시 하면서 제가 살펴봤던 게 제가 중점을 두고 본 것이 공고 냈을 적에 면적이 50점 건물이 50.4제곱미터인데 보상을 68제곱미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정확히 보상을 보니까 68.40제곱미터를 성방리 173에 4번지 1층하고 2층 두 개인데 그래서 감정가가 41만 5,500원인데 그걸 보면 프로테이지가 30%를 좀 초과하고 있어요. 30%를 초과했다고요? 예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까 그 예산기장하고도 사전에 그 집행당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지 않았느냐라고 네. 했더니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교수님 제가 재무과장 잠깐만요. 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네. 재무과장님이세요? 예,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 기본은 고시하고 공고 시점이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9월 23일 날 추경 편성과 동시에 공고제 2020년 1251호로 공고를 하셨어요.
그 건물 면적에서 송방리 173의 4번지 이 1층이 50.4, 2층이 50.4인데 면적이 근데 집행한 거 보면은 68.4제곱미터를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개, 또 68.4, 1층. 그래서 한 37. 여하튼 그 얘기 아니니까 지금 고시원 내용하고 실제 집행한 내용하고 다르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건물이라든지 토지가 동일 지번 내에 있을 때 30%를 초과해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신규 지번의 취득 아닌 동일 지번 내 변경이라 하더라도 증감, 감하거나 증가된 경우는 지방의 의결을 얻은 후에도 다시 얻어야 되는 사항으로 제가 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예. 더 뭐 그 얘기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지금 고시했을 때하고 보상했을 때 기준이 다르다. 예, 그리고 면적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뭐 아니 면적 네, 그러니까 면적이 그거 우리 달리 네. 그 고시 면적하고 그러니까 보상 면적하고 다르다 그 얘기 왜 아니에요. 다르게 됐는지 네, 거기에 그거 대한 우리 궁금증이 그 재무과장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그러면 고시할 때 무허가 건물이 면적이 있더라도 같이 고시를 해줬어야 의혹이 생기지 않는데 네, 일단은 그때 그거까지는 이제 그거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우선 예, 재무과장 얘기를 듣고 제가 예, 답변을 그거는- 드릴게요. 예. 예, 재무과장 김수기입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 고시 공부할 때 그 면적하고 나중에 지금 저희가 집행한 때 그 면적이 지금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고시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그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측을 전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했을 때 그 실측 면적입니다. 그리고 30% 이상 더 관리가 없는데 그거는 저희가 전체 면적으로 이제 따지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전체 면적이라는 자, 말씀을 그게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니, 예를 들어서 30% 이행했을 때는 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요. 그게 그런데 네. 그 동일 지번 내에지 이 동일 지번 내에 같은 지번 내에도 하는 것이지 전체를 가지고 30%를 하신다는 그거는 좀 그거는 저기요. 한번 따져보시고요. 아니요, 그거는 정말 더 드려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체 보상비가 얼마인데 그 중에 30%가 증감이 있을 때 그때는 다시 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그거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이거는 단일 건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단일 지번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전체 그 사람에 대한 보상 전체를 가지고 그것이 3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 변경할 때 마찬가지예요. 도에다 사업 변경을 승인할 때 전체 사업 계획의 3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 다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다시 그 저기를 받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고시 면적과 보상 면적이 다르다는 거. 고시는 기본이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실제 실측을 해보니까 다르더라. 그런데 그것이 고시할 적에 그 부하 건축물이 실제 추가된 면적도 있다는 것을 고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물론 뭐 그것까지는 행정 절차상 우리 직원들이 아니 그건 법적인 사항. 그거는 글쎄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뭐 예. 저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예, 그렇다면 한번 파악해 보십사라는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그건 좀 예, 해보고 그러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업 경계할 때는 30%라는 기준이 뭐냐? 전체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가 초과하고 미달했을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교수님 말씀도요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행자부에도 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 공유재산 관리 운영 기존 그 과정에도. 그래서 어떻게 질의를 예, 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거- 받았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자료. 자, 그거 나중에 자료 하나 주세요. 예, 드릴게요 여기.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신규 지번이 집을 취득이 아닌 동일 지번 내에 변경할 적에 동일 지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가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그거는 한번 그런 의혹을 말씀을 드렸던 의혹이라고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요. 예, 그건 우리가 한번 알았습니다.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혹이라는 표현 이렇게 막 쓰지 마세요.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그냥 하나 검토도 없이 우리 실무자 의견도 한번 들어보지 않고 아, 왜 의견 그런 얘기예요?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거는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그래서 주실래요? 제국과장님도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군수님한테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고시한 거하고 왜 면적을 다르게 보상하게 되는지. 네, 그건 한번 짚어볼게요. 그것도 한번,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다른 또 예, 네. 다른 분 의견 계신가요? 말씀 주실 분? 네, 우리 이양수 부장님, 부장님 계시죠. 중재자 임양수입니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나인찬 의원의 주장과 이제 행정에서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난 사항인데 이제 뭐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지금 법원의 효력권 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을 했죠.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5천만 원과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건넸다. 예, 예. 거기에 따른 새로운 계약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진짜로 그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돈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근거적 자료들이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자, 그 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에서 집행을 할 때는요, 그 당시에 영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서. 설령 사실은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영업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잖아요. 영업보상 줘야죠. 영업보상 안 주면 그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했을 경우에 그냥 너 나가 우리가 샀으니 아니면 너 임대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너 나가 이건 깡패갈 짓이죠. 행정할 짓입니까 이게? 자 6월 30일까지 뭐 법원에서 해가지고 안 되면 5천만 원을 지불하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임대차 계획 제가 확인해봤어요. 임대차 계획이 있더라고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획을 맺었어요. 또 실제 11월 30일 날 200만 원 입금을 했습니다. 내 통장 사본까지 나 하도 답답해서 받아봤어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확인하고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휴업을 했다 하더라도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한테 복수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설령 임대차 계획이 체결 안 됐다 하더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을 했으면 영업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다 하고 계약금 200만 원 다 지불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건 그런 겁니다. 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통영의 유원군 기자입니다. 예, 예. 예. 법원에서 판결한 임차인 건물 멸실에 대한 결정은 구속력을 갖잖아요. 예. 그러면 그 땅의 처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토지주한테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군수께서는 토지보상법상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이미 그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토지주 모두한테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군에서는 토지주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안 줘도 되는 것 같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주는 게 맞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 이 임대차 계약 이전에 아니 그러니까 군이 그 땅을 사기 전에 두 사람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잘 몰라요. 실무자들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조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변호사들한테 제가 자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영업을 했으면 영업보상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더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렇게 그 후에 12월 30일 이렇게 임대차 계획하자고 임대료까지 줬다.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6월 31일까지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 이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5천만 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됐잖아요. 사항에. 그죠? 5천만 원 줬잖아요. 그러면 설령 5천만 원 안 줬다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인이 그 집행을 했어야 돼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업을 계속 홍보를 보는 거고 실제 영업을 했고. 그럼 군과 토지주와의 계약 내용에 그 토지 안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예. 생긴 문제에 대해서 예. 군이 토지를 매입하면서도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보상비를 줬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2004년인가부터 계약을 쭉 했더라고. 최초 계약이 2004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행적으로 2년 단위로 이렇게 재계약 계속 하죠.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여기까지 한 번도. 예? 그럼 관행적으로 그냥 이어서 계속 영업을 한 거예요. 그건 또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이 되고 있는 거고. 재계약 안 했다 하더라도. 그쵸?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 해왔어. 그럼 영업보상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복수의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그렇더라.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좀 대답을 해줘. 안녕하세요. 그 당시에 추진했던 민원봉사일장 이광렬입니다. 그 당시 업무 추진할 때는 몰랐습니다. 최초에 거론된 거는 7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는데 그게 아느냐 그렇게 질의를 해서 한번 매입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한테 알아봤더니 있는데 그건 다 해결됐다 문제 없다 행정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과 그다음에 보상 공고 감정 그래서 그리고 계약 그리고 보상금 지급 이렇게 행정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럼 뒤늦게 알았다면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인찬 의원이 말하기 전에 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인찬 의원이 말하고 난 뒤에 자문을 받으셨나요? 그 토지주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도 처음에 이제 뭐 계약을 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재계약 안 하고 그냥 계속 사용을 했던 거예요. 저기를 영업을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도 불고 그럼 영업보상을 줘야죠. 영업보상 안 주고서 그냥 내쫓으면 그게 정말 깡패지.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냐. 아니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하게 영업보상 한 거예요. 또 다른 분, 예. 김영준 국장님. 델리연구의 김영준 목사. 네. 지금 여러 가지 의혹과 이런 거에 대해서 나 의원이나 또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혹시 이후에 법적인 어떤 조치나 이런 것도 강구하고 계신지 예, 지금 듣고 싶습니다. 예, 고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니 뭐 아주 아주 여기에서 확실하게 전 언론인들 계신데 확실하게 짚을 건 짚고 뭐 저희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시인하고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누구가 말씀하세요. 시간 부여받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디트뉴스 안성원 기자라고 하고요. 군수님이 말씀하신 악의적 마타도 그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데 예.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군수 선거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요 선거법으로 지금 여러 건을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요, 총선 때 우리 행정지원께서 직원들이 빼빼도 된 거 무슨 된 거 뭐 그날 막 그 초콜릿을 한 봉투씩 한두 봉투씩 막 가야 돌렸던 것 같아요. 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때 방역을 많이 했어요.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법대, 뭐 새마을단체, 자율방재단 뭐 등등해서 많은 단체들이 방역을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청년회에서도 같이 방역 활동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거기다 그 더불어민주당 청년회라고 그거 하나 넣었다고 또 고발당했어요. 엊그저께 제가 자치발전 대상 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자료 뿌렸다고 고발당했어요. 이런 막무가내식 고발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악의적인 마타도어다. 저는요, 아까 우리가 장애인 회관 그 권리 볼 때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얼마나 발목을 잡았습니까? 자기들이 권한도 없는 그런 깔고 부지를 자기들 임의대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그건 군수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어디 할 거냐. 가부만 결정해주면 되지. 그렇게 공무원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면, 야, 이게 무슨 뭐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군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 잘하는 거 아니겠냐. 타협을 했어요. 저는 지금 장애인 회관 들어간 그 자리를 좀 넓게 사서 장애인 회관 짓고 나중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좀 짓고 싶었어요. 또 위치는 왜 거기다 했느냐? 거기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같은 공간을 활용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냐. 그 발목을 잡아서 일부 땅을 사가지고 회관을 졌는데 그 사고 난 뒤에 또 맹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땅 매입 못합니다. 청소년 재단 설치 때 얼마나 반대로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군수정 발목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군수가 선동했다고. 아니 군수가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군수가 선동한다고 데모합니까? 500명이 촛불 들고? 이거는 국민들을 정말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누구 한 사람한테 제가 그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왜? 제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들의 순수한 의도가 훼손된다. 또 한 가지는 그래 내가 말을 여기서 실수를 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같이. 청양군민 누구한테도 한 사람이 없어요. 저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또 집회에 참여하는 얘기 없어요. 찾아보라고 그러세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발목 잡는 것도 모자라서 군수를 범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군정을 어떻게 수행하겠냐. 전 개인적인 명예도 있지만 이렇게 군정을 발목 잡고 군수를 마치 범죄자같이 취급한다면 내가 어떻게 군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항상 늘 군민들한테 행정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야 청양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이 군수를 믿지 못하고 행정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군민들이 제가 군민한테 그런 호소를 할 수 있겠어요? 말씀드리지만 저 군성 수행하면서 추워도 부끄러운 데 한 거 없습니다. 정말 이게 마타도 아니겠어요? 예,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우리 박은희 기자님. 오늘 오전에 그 나이언님과 기자분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예.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쪽에서의 답변이 뭐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뭐 또 하나는 예. 많이 여기저기 시달림을 당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고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난 거, 결정적으로 난 거 이런 게 있다면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고발거리입니까? 그게 고발거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고발거리냐고. 판결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나 의원은 뭐 오늘 뭐 행사도 있고 해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나 의원이 군정 질의를 통해서 이거 관련해서 특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논의를 하자고. 나인찬 국회의원 참석 안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제안해놓고 그걸 논의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 할까요? 그래서 특위 구성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의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의회에다가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놓고 군민 토론회 한번 하자. 토론회 방식은 의회에서 정해라. 대상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골라라. 토론 한번 하자. 공문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또 간담회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당당하면 왜 못합니까? 응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못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확신에 차고 당당하다면 와서 해결해야죠. 그 비열하게 뒤에 숨어가지고 맨 못된 짓 하면 되겠습니까?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마치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언론인들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쭉 하다가 오늘 대면으로 제가 브리핑 자리를 했는데 제가 오직 답답하면 제가 얼마나 억울하면 내 이런 자리를 마련했겠습니까? 정말 억울해요. 화가 납니다. 그들이 머릿속에 지역과 군민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냐. 선거, 정당, 군민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수 꼭 김대중이 해야 됩니까? 군의원 누가 꼭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군수는 군수답게, 군의원은 군의원답게 해야지 않냐. 이게 청년을 위해서 맞지 않느냐. 오직 그들이 머릿속에는 다음 선거, 정당,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군민과 지역을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언론인들 모셔놓고 호소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당당하게 진위 예비를 밝히는 겁니다. 여기 참 조문현 국장 안 왔네요? 왜 이런 때 못 나오냐고.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언론이라면, 그래, 군에 당당하다면, 군수한테 질의를 하라, 그 얘기예요. 제가 거기도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좀 팩트 체크를 좀 제대로 하고, 예를 들어 법적 조항도 살펴볼 게 있으면 살펴보고, 그러고서 행정이 잘못하면 지적해요. 저는 행정이요. 제가 행정에, 정당하게 행정에 대해서 잘못한 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론한테 전화한 적 없습니다. 전화 받은 적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건도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정 잘못하면 크게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고, 받을 사람이. 저도 벌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저는 정말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저는 우리 공직자들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당하게 해라. 군민들을 존중하고 주의로 모시고 가되, 그러나 부당한 그런 요구나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자. 전 공직자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워지지 말아라. 개인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가려면 정의가 바탕이 되지면 안 된다. 그러면 군수인 저부터 우리 공직자가 바른 행정을 해야 된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개하고. 전 늘 그런 걸 강조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행정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격해지고 또 톤이 좀 높아지고 뭐 그렇긴 한데, 참 오직 답답하면 제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니까. 예, 하여튼 이렇게 모처럼 저희 함께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그런 나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